자, 21번입니다.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자, 모든 사람은, 그죠? 모든 사람은,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every 뒤에는 가산명사의 단수가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EACH, each와 더불어서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 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단수 취급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은 모두라는 뜻이 들어가지만, 모든이 들어가지만,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얘를 have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has, a horizon, 지평선, of his own, 자기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지평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내용도 없이 이 시험이 있은 가짜 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번 동사하고 보다, 그죠? 그럼 진짜 주는 아마, 구나 절로 올 텐데, 투빙사로 왔네, 그죠? 뭐 하는 게? define, 정의하는 게. 정의한다. 우리 정의한다는 말은 정한다는 말입니다.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 이게 정의한다. 이 정도로 됩니다. The limit.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떤 한계냐 하면서 위치가 바로 나왔으니까 한계 이렇게 돼. reason should. 자, reas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이성 또는 합리라는 뜻이다. 합리. 알겠죠? 어떤 한계냐면 이성이 should impose 부과해야 되는 on the desire 무엇에다가 이제 이성이 부과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부과한다는 단어가 무엇을 어디에 부과한다 impose A on B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impose라는 단어가 타동사야. 그래서 우리는 보면 impose가 타동사인데 왜 여기 목적어가 없지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 앞에 지금 which라는 뭐가 관계 대명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 대명사가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소유격일까 뭐 이런 생각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지금 다시 관계사 뒤에 reason이라는 주어가 있고 should impose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목적 없지? 그래도 on the desire라는 말은 aim이잖아, 그죠? 그래서 impose라는 단어 뒤에 와야 되는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앞에 내용과 관계없이 해석하면 이성은 부과해야 됩니다. 무엇을? 한계를. 이성은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엇에 대해서? on desire 이런 우리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에 한계를 정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바라지라 for what라는 말은 부. 자, 부에 대해서 부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한계는 한계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성이 부에 대한 우리의 바람에 부과해야 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성이나 합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때 알겠죠? 공통된 답을 내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알겠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재산이 2억 정도면 만족해야 돼. 알겠죠? 이성이 사람이라면 요즘 세상에 2억 정도의 돈에는 만족해야 된다. 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는 거 알겠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사람에게 야 2억이라는 기준을 딱 제시해주고 야 네가 2억을 가졌지? 그럼 너는 만족해야 돼. 네 아직 2억 못 가졌네? 그럼 네가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이해해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 알겠죠? 한계를 딱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야. If not impossible 이라는 말은 삽입구가 되는데 원래는 삽입절이었죠. 불가능하진 않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if라는 단어가 양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뜻이 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이 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에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해됐죠? 자, for 왜냐하면 there is no absolute definite amount of wealth. 왜 이성이라는 게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그런 것을 정하는 게 어렵냐 하면 왜냐하면 이 for라는 단어가 접속사일 때 보통은 for가 전치사인데 그죠? for가 접사일 때는 왜냐하면이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There is no 자, there be 구문이니까 there는 뜻이 없습니다. is가 동사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이 문장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가 없냐면 어떤 절대적이고 definite 분명한 양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의 양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절대적이고 분명한 부의 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which will satisfy 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amount라는 단어 있지? 이 단어가 선행사가 됩니다. 부의 양. 알겠죠? 선행사. 어떤 양이냐면 which will satisfy. 지금 which라는 주관대가 되겠다죠? 주관대가 오고 그 뒤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시킬 어떤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절대적이고 분명한 부의 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the amount, 그 양은, 그 양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양이다. 알겠지? 그 양. an eraser. I'm sorry.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는 양이 되겠죠. 우리 양이라는 말에 그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가져오는 거다. 어떤 사람을 만족시켜줄 부의 양은 이렇게 되죠. 입니다. always relative.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도 조금 애매한데 그죠? 상대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the amount. the amount가 앞에 있는 그제?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뜻하기 때문에 알겠죠? 어떤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양, 그 양은 항상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자, that is to say라는 말은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라는 뜻이거든. just so much. 딱 그만큼입니다. 딱 같은 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much라는 말은요. 수량 형용사잖아. 그죠? 아니면 수량 형용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 much라는 말이 명사를 의미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so와 as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잠깐만 so as 아닙니다. sorry.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는 much라는 말이 무엇을 앞에 있는 부분에 무엇을 대신하느냐 이 이야기거든.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이 양은 항상 상대적이라 되죠. 자, 꼭 그만큼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much라는 단어가 여기는 amount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동격의 콤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키주는 부의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즉 말하자면 그죠? 꼭 이만큼의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앞에 있는 이 so much라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는 거거든. 이 앞에 다시 much라는 말은 이 amount라는 말의 동격 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much가 또 선행사가 돼서 이 much를 설명하는 말이 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왜 선생님 여기가 선행사라고 하면 그죠? 다시 선생님 말대로 하면 이 much가 딱 그만큼이라는 명사가 되고 그만큼의 양이라는 명사가 되고 그럼 얘가 선행사가 선생님이 됐다고 했고 그만큼의 양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which라는 말이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as 뒤에 바로 will이라는 게 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빠졌고 얘가 as가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죠? 선행사가 있잖아요. so나 또는 the same이나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면 우리는 관계대명사 대신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그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얼마만큼이냐면 will maintain, 유지시켜줄 양. 그죠? 유지시켜줄 양.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양은 상대적인데 말하자면 자, 꼭 그만큼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양은 꼭 그만큼의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유지시켜주는 양 the proportion이라는 단어가 뭐죠? 비율이다. 비율을 유지시켜주는 양.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비율이냐면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과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 그죠? 우리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해하시죠? 그죠? 그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시켜줄 만큼입니다.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양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비율을 유지시켜줄 만한 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다, 그죠? 자기가 말하는 게 10억이다.
자기는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난 10억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냐면 10억을 가졌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게 100이었으면 알겠죠? 이 사람은 한 10만큼 만족하고 있는 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0억을 바라는데 이 사람이 5억을 가졌어. 10억 중에 5억을 가졌어.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50% 정도 만족하게 되겠지. 이되나? 근데 10억인데 이 사람이 10억을 가졌어. 그럼 이 사람은 100% 정도 만족하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알겠죠? 5억만큼 만족하고 10억만큼 만족하는 거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억을 가져서 100% 만족했는데 만약 이 사람은 마음속에 100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10억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겠지. 이 사람은 이때 10%밖에 만족을 못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근데 이 글이 좀 어렵긴 한데 자,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그죠?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상대적이라는 거야. 즉 말하자면 just so much. 자, 딱 그만큼의 양이다. 어떤 양이냐면 as will maintain 유지시켜줄 the proportion 비율을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시켜줄 만큼의 양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줄 양이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이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 만족해야 된다, 100% 만족해야 된다, 뭐 90%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의 한 50%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자기는 나는 내가 100을 10억을 바라는데 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만족해 라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퍼센테이지 이게 그 값이지 나는 10억을 가져야 된다 5억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없다 이 말겠지. 근데 여기는 the proportion이라는 말은 그죠?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비율을 유지하는 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글에는 그런 뜻이었는데 선생님 왜 proportion이라는 말에다가 the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걸 고민해 봤거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얻는 것 사이에 그 비율을 유지시켜 줄 만큼의 양 알겠죠? 그 양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양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정도입니다. 너 쌤도 이거를 시험 칠 때 이 양, 이 the proportion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지금 이 구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for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To measure man's happiness. 자, to measure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아까처럼 문장이라면 그죠? 이 부분을 to 부정사를 뭘로 해석해야 되나? 주어로 해석해야 되거든. 일단 보자. To measure라는 말이 측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A man's happines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 Only by what he gets. 자, 그 사람이 가진 것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 그리고 not also by what he expect to get.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is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앞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겠죠. 아까 똑같은 방식이네요.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뒤에 문장을 썼는데 그럼 얘가 지금 동사고 앞부분이 주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해석하면 자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 단지 not only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I'm sorry not only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 only by 무엇에 의해서 what he gets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재산을 가지고만 측정하는 것 그리고 not also 또한 뭐가 아니라 by what he expect to get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is입니다. as a pointless as 이게 as가 없다고 친다면 is a pointless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큼 의미가 없냐면 의미가 없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as 형부원급 as 뭐뭐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비교의 대상이 이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trying가 오면 안 됩니다. to try 이렇게 와야 되겠죠? 뭐만큼 의미가 없냐면 try and express라면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표현하죠? fraction이라는 단어가 분수.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수냐 하면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numerator라는 단어가 분자입니다. 분자. 자, numerator. numerator. numerator인지 numerator인지 잘 모르겠네. numerator라고 할게. numerator. 그러니까 분자를 가져야 되는. 하지만 no denominator. 얘는 분모가 되겠습니다. 분모. 분모 없이 no denominator. 분모 없이 분자만 가져야 하는 그런 fraction, 이런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수라는 것은, 그죠? 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분모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denominator라는 단어가 분모고, 여기는 numerator라는 단어가 분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모는 없고 분자만 있는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분모는 없고 분자만 있는 분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분의 이런 니를 줄게. 알겠죠? 내가 야, 무엇분의 이런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 무엇분의 이런 너의 몫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런 네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죠? 무엇분의 그러니까 무엇분의 일이라고 할 때 무엇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일이라는 단어가 1이 됐든 100이 됐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 사람이 바라는 게 10억이다, 100억이다 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이다, 2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데 어떤 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겠지? 자기가 100억을 원하는데 자기가 지금 1, 2억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행복은 엄청 낮은 수치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난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 수준에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 높은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것이 그 소유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분모를 알아야 여기는 이 돈이 그 사람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a man never feels.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왜 여기는 shall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shall이라는 말은 있다, 그죠? 좀 특별히 해석은 안 해도 됩니다. 이 shall은 어떤 법률 용어나 수학 규칙 같은데 뭐뭐 해야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는 없이 분자만 가져야 되는 그런 fraction, 그런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쌤 설명했지만 지금 비교의 대상은 문장에 있는 주어의 투부정사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투부정사를 지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모양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what he gets and what he wants 라는 말에서 여기는 what he wants라는 말이 what he wants도 아까 있는데 이번에는 what he expect to get이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다? 분모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는 what he gets가 뭐지? 그거 얻는 거. 얘는 분자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a man, 사람은요, never feels the loss. 어떤 사람은 결코, 그죠? The loss of things.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손실을 느끼지 않는다. 자, 어떤 물건이냐면, which it never occurred to him to ask for. 자, 한 번도,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which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면 이 관계대명사만큼이 빠져있는 단어가 문장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it never occurred to him to ask for 할 때 ask for가 요구하다는 뜻으로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죠? 여기는 for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관계대명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t never occurred to him to ask for 라는 말이 뭔지 또 이해하기 좀 어려워.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It OCCUR It occurs to me It occurs to me that It occurs to me that I SHOULD I should do my HOM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알겠죠? It occurs to me that I should do my homework. 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occur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는 it이 가짜 주어에 해당되고 여기는 that 야가 진짜 주어에 해당되는 거거든.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와서 that I should do my homework occurs to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it이 무엇인지 알아 해석할까 이가. 그죠? occur to him이라는 말은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to ask for라는 말이 어디에 it의 자리에서 해석되는 거야. ask for라는 말이 요구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요구하다. 그럼 ask for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무엇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다 이 말이거든. 그 무엇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원래 문장이 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지만 원래 문장은 to ask for SOM이 something to ask for some things to ask for some things OCCUR occurs to him 이렇게 되거든. 원래 문제 이런 거야.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떠오른다 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그죠? 자기가 잃어버린 무엇인가 이거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도 요청해보지 못한 바래보지 않은 것 그가 한 번도 바란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린 느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그가 한 번도 그죠? 요구하고 바란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다. 자기가 원래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이것은 왜 나한테 없지? 라는 박탈감이나 손실감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가 나한테 어떤 얼마만큼의 부가 있어야 된다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슬퍼지는 마음은 없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겁니다. He's just as happy. 그는 just as happy without them. 그는 똑같이 행복합니다. without them. 그것 없이. 그럼 as라는 말은요. 비교의 대상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더 비교의 대상이 없다 이거 맞지? 그거 뭐죠? 자, 그는 똑같이 행복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만큼, 그것을 가졌을 때만큼 without them. 그것이 없을 때도 똑같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자, whilst라는 말은 while, 무엇인 반면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 반면에 다른 사람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자, 다른 사람.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면 100 times 수백 배 as much 더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수백 배만큼 더 많이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whilst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오고 여기가 동사거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feels miserable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이 주어가 선행사가 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럴 때는 사실은 있다 그죠? 원래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접속사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만 해석이 나오거든. 근데 아직 주절의 동사도 나오기 전에 주절의 주어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런 관계사들이 올 때는 이 후를 여기서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해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어쩌면 자, 어떤 사람의 수백 배만큼을 가진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알겠죠? 다른 사람의 수백 배만큼 가진 또 다른 사람은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또 다른 사람은 선생님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해석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거든. 또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수백 배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이 문장이 원래 해석하라는 방법은, 알겠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백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겠죠? 여기는 이 who를 여기서 해석하지 말고 who를 여기서 해석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접수가 해석이 되지 않거든. 이미 첫 번째 동사는 여기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의 해석은 여기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 그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수백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겠죠? but he, 그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he has not got, 그가 has not got,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the one thing, 한 가지를. 어떤 한 가지죠? he wants, 그가 원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n fact, 사실 말이죠.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every man,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설명했습니다. everyday의 가산명사의 단수 동사 온다죠. 모든 사람은 horizon, 그죠? 지평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his own, 자기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평선이라는 말은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는, 자기가 바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And he will expect, 그리고 그는 바랄 겁니다. as much as, 다시 보자. he will expect much, 어떤 양을 바랄 거다. 자, he think라는 말을 살짝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삽입절이 되어 있거든. 삽입절. 자, 뭐만큼이냐면 it is possible. 그죠? it is possible. 지금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라. 여기는 expect as much라고 되어 있는데 expect라는 단어가 기대하고 as much라는 말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고 expect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이 목적어가 지금 세모가 되고 선행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지금 뭐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아니네, sorry, 쌤 뭐라노? 쌤 얘를 지금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s라는 단어가 비교의 대상 문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he think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as 뒤에 문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it is possible.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죠. 이게 2번 동사입니다. 자, possible. 얘가 가능하다. for him to get. 자, 그가 얻을 수 있다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그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자,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이 복잡한데 알겠죠? 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much라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고 알겠죠? 여기 as가 유사 관계 대명사가 돼야 돼. 해석은 똑같습니다. 해석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원래 as가 그냥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접수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장은 it is possible 이라는 가짜 주어 동사 주격보 뒤에 for him to get이라는 진짜 주어가 있잖아. 의미상 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죠. 근데 get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잖아. 무엇을 가진다 라는 목적어가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면 여기는 as가 목적격으로 유사관계대명사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다.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선생님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장을 단어를 열거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열거할지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이해할 때 그죠? 꼼꼼하게 생각해야만 열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He will expect as much as he thinks. 그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가 가질 수 있다. 그가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을 그는 기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큼 기대한다는 말이야. 이 말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질문할까? 선생님 모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은 끝없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보통 있잖아.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분모로 가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내 능력 정도면 나는 한 10억 정도는 가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벌어가거나 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 자기의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허황되게
1억도 못 벌 사람이 1000억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아이고 엄청 길제 그죠? 사실은 좀 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길게 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One's success is judged. 어떤 사람의 성공은 판별되어진다. 사실은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By how many goals he has achieved. 무엇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목표를 그가 성취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두 번째, each one, 각각의 사람들은 has his own method. 자기 자신의 방법이 있다. of getting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다 따로 가지고 있다. 쟁취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게 아니었다, 그죠? 자, there can't be any limit. 어떤 한계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한계냐 하면 to what one desire in his mind.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한계를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ne's standards of happiness. 어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is tailored to social norms. 여러분, 테일러라는 단어가 뭡니까? 절단하다, 재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맞추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무엇에 맞춘 사회적인 norm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집니다.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지. The limit of what one desire. 그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의, 바라는 것의 기준은 to get better. 바라기는 바라는데 뭐 말이야? 얻기를, 그죠? 얻기를 바라는 이렇게 되는 거다. 뒤에 있는 자, 다시 the limit of what one desire to get 하면 desire라는 단어가 사람이 바란다, 얻기를, 알겠죠? 얻기를 바라는 것의 한계는 various, 다양하다 이 말이야. 이제 다시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얘가 the limit이 주어고, 그죠? of what one desire to get, 그죠? 얻고자 바라는 것의 한계는 various, 다양하다, by person, 사람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